남편이 갈 길이 머니까 부지런히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차로 부지런히 갈 수 있는지는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옮겨봤어요. 루달류 미위라는 단어가 돼요. 노동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누구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셀프 자항을 하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러시아인의 그 정서 자체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코노노바 에바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맞춰보실 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국적은 러시아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경기도 의왕시 쪽에 의왕초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어와 러시아 사이에서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까워지고 또 협력하기를 바라면서 언어와 정서를 통역하는 국제회의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역사로 일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리더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기업의 CEO가 됐든 정부 관료가 됐든 국제회의의 연사님들이 됐든 한 번은 저희가 밥통이라고 부르는 만찬 통역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대표단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분이 저한테 한국에서는 어떤 동화나 설화가 유명한가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럴 때 이제 통역사들의 머리가 조금 하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여쭤보시지? 왜냐면 사실 생사의 성격이나 어떤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이기도 했고, 일반적으로는 통역사한테 직접적으로 여쭤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선녀와 나무꾼이 떠올라서 일단 선녀와 나무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한국 측 관계자분들이랑 다시 만났을 때 그분께서 한국에 이런 설화가 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이러면서 그 대화를 이어가시는 걸 보고 굉장히 사소한 이런 뭐 문화, 전통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조금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그리고 두 나라를 오가면서 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실천해보면 좋을 법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한국에서 조금 대부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이 저의 어린 시절 사진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외국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정말 외국인 같이 생긴 외국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 분들의 그런 따뜻한 칭찬, 격려 덕분에 사실 한국 정서 속에 빨리 좀 스며들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툰 한국어 그리고 또 90도 인사를 한국에서 배워온 저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의, 또 겸손, 어른 공경 이런 한국적인 그런 가치들을 배우면서 제가 말하는 한국형 어린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제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저한테는 좀 문화 충격이 컸습니다. 다른 세계가 펼쳐졌는데요. 한국에서처럼 밝게 인사하는 아니면 뭐 어떻게 오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요. 정말 무뚝뚝하고 뭔가 차갑고 굉장히 냉렬한 그런 표정을 항상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적응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또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종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말을 걸기도 힘들었고 엄마가 뭐 심부름 하나 시키면은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저를 편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왜냐면 감정 소모가 생각보다 이 에너지 비축이 좀 잘 되면서 감정 소모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남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뭐 일종의 마이웨이식으로 좀 여유 있게 타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피자를 한번 이제 러시아에서 시켰어요. 근데 저는 또 극동 쪽에 살아서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 겨울에는 뭐 한 20도, 30도 정도 영하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날씨에
자전거로 피자 배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30분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피자가.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왜 이렇게 안 오냐? 한 1시간 20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이 고객님 것만 우리가 배달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니네만 그런 거 아니니까 좀 기다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충격이 있었으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뭐 무사히 오시길 이러고 이제 결국에는 좀 식은 피자를 다 같이 데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한국의 그 정서와 러시아의 문화가 저 자신의 가치관이나 좀 태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통번역사인 저는 직업적으로 언어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분들이 사용하시는 표현이나 또 러시아 분들이 의사소통의 그 방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 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표현, 특징이 되는 것들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바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 아니면 뭐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남편이랑 같이 지방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아침 일찍, 제가 또 운전을 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출발을 하는데 남편이 갈 길이 머니까 부지런히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차로 부지런히 갈 수 있는지는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약간 풀악셀을 밟아야 하는가 아니면은 칼치기를 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일단 가볼게 이러고 이제 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자동으로 계속해서 이제 통역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그 다른 언어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옮겨봤어요. 너무 이상합니다. 트루달류비위라는 단어가 돼요. 근데 이게 직역하면 트루드가 노동이고요. 류비가 사랑이에요. 노동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나는 운전을 할 때도 약간 노동을 하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해라. 이런 표현도 사실 러시아어로 옮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옮기면 영 이상한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한국어만의 그 어감이 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듣는 러시아인들도 뭐 이거 열심히 해라고 러시아인한테 하는 것도 좀 상상이 안 되기도 하고, 그걸 들은 러시아 사람도 그래 열심히 해보겠어 이러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를 그러면은 한국에서 워낙 자주 쓰니까 열심히를 한번 한자더라고요. 한자어의 그 어원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열심히 더울 열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이렇게 결합한 이제 뭐 부사죠. 열심히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보고 일종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정말 마음을 다 태워서 이 사람들은 일을 진짜 찐으로 열심히 하는구나. 뭔가 한 가지를 하려면은 내 이 몸 하나, 내 마음 하나 다 태워서 할 테니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뭐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는 사실 한국인들을 보면서 그 열정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도 맞구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열심히의 그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반면에 러시아어에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 그럼 러시아인들은 다 한량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약간 러시아인의 그 정서 자체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열심히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어로 옮길 때 조금 난감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또 찾아봤어요. 열심히도 어원이 뭘까. 그래서 단어를 옮기면 뭐 우시르나, 스타라질나 이런 단어들로 이제 동의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스타라질나 같은 경우는 어원 중에 이제 하나의 썰이 뭐 돌보다, 키우다, 발전시키다 이런 좀 숨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시르나 같은 경우는 소원을 이루어주다 이런 썰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원에 있어서. 그래서 한국어의 열심, 마음을 태우다 이런 느낌과 돌보다, 키우다, 소원을 이루어주다 그 느낌이 단어에서 나오는 그 뉘앙스나 그 온도가 다른 느낌인 거예요. 여기는 와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돌보다 그래 소원을 이루어줄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는 그러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러시아에 이제 제가 살던 데도 특히 그렇지만 기후가 상당히 혹독한 지역에서는 조금 더 이 기준치가 낮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좀 살아남았다. 이런 정말 추워 죽을 것 같지만 어쨌든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뭐 또 영하 27도인데 옷을 4-5겹 입었어. 학교나 직장에 갔다 왔어. 무사히 집에 돌아왔어.
나를 돌봤어. 어느 정도는 또 발전을 한 것 같아.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됐지라는 생각이 조금 자리 잡는 게 아닐까. 또 그와 동시에 셀프 칭찬을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걸? 오늘도 이 정도만 했으면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괜찮았을 수도 있어. 요렇게 하면서 조금 셀프로 이렇게 좀 보듬어주는 그런 정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좀 낯설긴 했는데 점차 자신을 인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만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통역 현장에서 만난 리더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싶은데요. 놀랍게도 그 진짜 리더들은 한국식의 그런 뜨거운 열정,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식의 여유, 어떤 자기 돌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한 대표님이 계셨는데요. 몇 개월 동안 이제 통역을 하면서 그 해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가까이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을 해서 일단 회의실 불을 켜고 자신의 업무는 굉장히 치열하게 하되 또 팀원들한테는 회의가 끝나면 이만하면 됐다. 오늘은 퇴근을 하셔라. 컨디션 조절 중요하니까 내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 이러면서 좀 먼저 말하는 그런 리더였고 해외 파트너들과 일할 때는 조금 더 다른 면모를 보여주셨어요. 보통 이제 새벽에 거의 뭐 5-6시쯤에 사무실에 먼저 나와서 그 나라의 신문 헤드라인을 일단 번역기를 돌려가시면서 이제 읽어보시고 경제 지표나 어떤 현지에서 이제 회자되는 그때그때 이슈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그 열정의 질 자체가 뭔가 그냥 양으로 때려박어 더 많이 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이 국가에 대해서 들어가 본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오브 더 열정 리더입니다. 그죠? 다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배운 거는 조금 다른 점이었는데 그 대표님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동시에 자기 자신한테 생각보다 관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이거 제가 모르는데 뭐 팀원들이 됐든 통역사가 됐든 다른 이제 사람들이 됐든 제가 모르니까 이거 좀 도와달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먼저 자연스럽게 여쭤봐 주셨고 그래서 전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리더면은 모르는 게 없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도 완벽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대표님과 일을 하면서 그런 고정관념이 좀 많이 깨졌어요. 왜냐면 오히려 그렇게 좀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는 태도가 팀원들한테서 안심을 조금 불러왔던 것 같아요. 안심을 시켰고 또 단단한 신뢰를 통해서 이 사람도 인간이구나.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지. 그러면은 대표님도 우리와 함께 이제 키워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마인드를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해야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리더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진짜 리더는 더 뭔가 많이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더 이거는 그냥 사소한 것들이긴 하지만 사실 사소한 거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이 비타민을 굉장히 잘 챙겨 드셨어요. 그래서 몸 건강을 굉장히 챙기셨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마그네슘 하나 정도는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한국인의 열심히 그리고 러시아인의 그런 여유, 자기 돌봄 이게 자연스럽게 한 사람 안에서 균형을 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결국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끄는 힘을 가지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문화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흐름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에너지와 힘이 필요해요. 아무도 보충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또다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사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순화어가 지도력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리킬 지, 인도할 도, 그리고 힘력. 그런데 이 흥미롭게도 이 가리킬 지자에 곤두서다라는 뜻이 있대요. 누군가를 이끌려면 우선 나부터 스스로 곤두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똑바로 이렇게 두 다리를 잘 짚고 힘있게 서야지 사람들이 뒤를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말할 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돼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데 나 자신은 정작 놓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통번역 대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분들을 보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언제쯤 선생님처럼 뭐 러시아어든 한국어든 잘할 수 있게 될까요? 전 망한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교수님. 막 이러세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미 열심히 하고 있고 단지 그 시간이나 경험치가 아직 덜 쌓인 건데 미리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자신의 그 현주소를 가차없이 깎아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셀프 자학을 하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건 나를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리더십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살피고 그 태도에서부터 국경을 넘어서 차이를 넘어서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지도력의 도자가 가지고 있는 인도할, 이끌, 그리고 서로 소통하게 할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괜찮다 그 말을 지금보다 조금 더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괜찮다라는 단어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쓰이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고난도의 단어예요. 생긴 것도 모음도 너무 많이 겹쳐져 있고 자음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중 받침에다가 난리가 나요. 너무나 자주 쓰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생겨먹었을까라는 생각에 한 번 더 또다시 표준국어 대사전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괜히 하지 아니하다라는 게 합쳐진 단어래요. 그러니까 괜히 한 게 없다. 아무 까닭이나 실속 없이 하지는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 말을 계속해서 쓰면서도 괜히 하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괜찮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난 오늘도 괜찮았어. 이 정도만 하면 괜찮지라고 하는 건 오히려 it's okay가 아니라 괜히 한 게 아닌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괜찮은 사람으로 남았으면 그러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은 괜히 하는 일들이 아니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고 괜찮은 사람으로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